오늘은 108페이지 돌다리 본문 드디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핵심 정리 적고 끝났는데 혹시 읽어보신 친구들이 있을까요? 없나? 그러면 이번 시간에 본문 꼼꼼하게 다시 한번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준 작가의 돌다리라는 작품이고요. 이태준 작가는 인물의 내면 세계랑 토착적인 생활을 단면으로 주로 다루는 소설가예요. 그래서 이 소설가가 어떤 분이신지 한번 작가 소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준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영상입니다. 이태준 작가는 인물의 내면 세계와 토착적인 생활의 단면을 주로 다루고 완결된 구성법을 이용해서 한국 현대소설의 전형적인 기법들의 바탕을 연구했고요. 그다음에 광복 이후 월복했기 때문에 그 이후 작품들은 알 수 없고 돌다리에 대해서 오늘은 배워볼게요. 단편소설이기 때문에 다 실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줄부터 볼게요. 발단이라고 적어주세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까지 등장합니다. 발단이라고 적고 첫 줄부터 볼게요. 정거장에서 샘말 심리기를 내려오노라면 반이 들락말락한 데서부터 샘말 동네보다는 그 건너편 산기슭에 놓인 공동묘지가 눈에 먼저 뜨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샘말이라는 건 지역명인데 추정해보자면 지금의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사유리 정도로 추정된대요. 그러니까 강원도 철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심리길을 걸으면 심리는 약 4km 정도 됩니다. 그 걸어 내려오노라면 반이 들락말락한 데서부터 샘말 동네보다는 그 건너편 산기슭에 놓인 공동묘지가 눈에 먼저 뜨인대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돌다리 줄거리 영상 봤으니까 알 수 있죠. 지금 창섭이의 죽은 누이인 창욱이 묻힌 곳이 바로 그 공동묘지가 되는 거니까 창섭은 잠깐 걸음을 멈추고 바라보았다. 봄에 올 때 보면 진달래가 불붙듯 피어 올라가는 야산이다. 낮은 산 얘기하는 거고 지금은 단풍철도 지나고 누르테테한 가닥나무들만 묘지를 둘러 듣지 않아도 적막한 버스럭 소리만 울릴 것 같았다. 지금 계절은 그러면 언제냐면 단풍철도 지났다고 했어요. 가을이 지난 거니까 언제일까? 계절적 배경 초겨울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아직 겨울이 오고 있는 중 단풍이 지나간 거 초겨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초겨울에 되게 적막하고 버스럭한 소리만 울릴 것 같고 누르대퇴한 가닥나무들의 묘지만 있대요. 그러니까 황량한 분위기 느낄 수 있죠. 황량이라는 건 황폐하고 거칠고 쓸쓸한 거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덤길 지나가고 있는데 공동묘지길 지나가는데 이런 분위기가 있고요. 어느 것이라고 집어낼 수는 없어도 창욱의 무덤이 어디쯤이라고 짐작이 된다. 창섭은 마음속으로 창우가 라고 불러보면서 묵례를 보냈다. 말없이 고개만 숙이는 것을 묵례라고 합니다.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밑줄을 치고 무슨 단어인지 알아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만 오니뿐으로 오니는 오누이의 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누이뿐으로 나이가 훨씬 떨어진 누이였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동생이 있었고요. 지금도 눈에 선하다. 누이가 죽던 날을 지금 회상하고 있어요. 과거를 회상하는데 자기가 마침 방학으로 와있던 여름이었다. 창욱은 저녁 먹다 말고 갑자기 복통으로 뒹굴었다. 읍으로 뛰어들어가 의사를 청해왔다. 의사는 주사를 놓고 돌아갔다. 그러나 밤새도록 열은 내리지 않았고 새벽녘에는 아파하는 것도 더해갔다. 다시 의사를 데리러 갔으나 의사는 바쁘다고 환자를 데리고 오라고 했다. 무성의하고 권위적인 의사의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의사가 이러면 되나요? 안 되죠. 잘못된 의사고 나쁜 의사를 만나서 동생이 죽었던 거야. 하라는 대로 환자를 데리고 들어갔으나 역시 오진을 했다. 또 잘못 진단했어요. 그러니까 내내 아팠지. 다시 하루를 지나 고름이 터지고 복막이 절망적으로 상해버린 다음에야 겨우 맹장염인 것을 알아챈 눈치였다. 의사의 오진으로 요새는 맹장으로 죽는 사람이 없죠. 그죠? 옛날에는 근데 의사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맹장으로 병세가 급격히 악화돼서 동생은 죽은 거야. 그때 창섭은 자기도 어른이기만 했으면 필시 의사의 멱살을 들었을 것이었다. 이런 누이의 허무한 죽음에서 창섭은 뜻을 세워서 의사가 된 거예요. 누이의 허무한 죽음이 바로 창섭이 의사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권하는 고농을 마다하고 고농은 고등 농림학교. 아버지는 지금 농사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업을 이어받아서 농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마다하고 의전으로 들어갔대요. 의전이라는 거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 일제강점기 때 의학을 가르치던 전문학교를 말하는 건데 시대적 배경이 일제강점기라는 걸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용어가 되겠죠. 오늘에 이르러서는 맹장수술로는 서울로서도 정평이 나 있는 한 권위가 된 거다. 이제 맹장수술 동생의 그 죽음 때문에 생각을 했다가 이제는 맹장수술로서 서울에서도 유명한 의사가 된 거예요. 옆으로 돌아오면 창호가 기뻐해다고 이번에 내 병원이 좋은 건물을 만나 커지는 게다. 개인 병원으론 제일 완비한 수술실이 실현된 거다. 병원을 확장할 계획 때문에 아버지를 설득하러 지금 내려왔겠구나를 알 수 있죠. 창섭은 아버지를 그래서 찾아왔어요. 확장할 병원에 대해서 기대랑 자부심이 되게 큰 거지. 근데 우리는 읽어봐서 알겠지만 병원을 확장할 수 있을까? 그렇죠. 아버지가 땅을 팔지 않아서 확장할 수는 없어요. 이번 실 부족도 해결될 거다. 네 사진을 크게 확대해서 내 새 진찰실에 걸어놓으마. 창섭은 바람도 쌀쌀할 뿐 아니라 오후차로 돌아가야 할 길이라 걸음을 매우 재촉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발단이에요. 고향에 돌아온 창섭이 죽은 누이를 떠올리면서 그리워하는 거죠.
여기까지 내용 한번 같이 볼까요? 짧은 내용인데 한번 정리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였어요. 필기할 부분들 보면 약 심리는 4km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죽은 누이 창욱이 묻혔던 곳이 바로 공동묘지가 되었고요. 야산 이런 거 다 단어 뜻이니까 넘길게요. 계절적 배경이 초겨울인 거 알 수 있고요. 창우가라고 불러보며 묵례를 했다는 건 죽은 누이가 너무 그립고 슬프고 안타까웠기 때문이겠죠. 누이가 죽던 날 회상했던 부분 나왔고요. 이제 의사를 데리고 왔던 부분 나왔고요. 의사의 오진으로 병세가 악화됐던 부분입니다. 창섭은 누이의 죽음 때문에 의사가 되기로 마음먹었고 농사일을 이어받기를 원하는 아버지를 마다하고 의사가 되었어요. 병원을 확장하기 위해 3만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찾아왔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까지가 발단입니다. 여기까지 고향에 온 창섭이 죽은 누이를 떠올리며 그리워하는 부분까지가 발단이에요. 발단 내용을 요약하자면 창섭은 누이가 의사의 오진으로 죽자 의전에 진학해 의사가 되었고요. 근데 이런 창섭은 병원을 확장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땅을 팔자는 제안을 하려고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고향에 왔어요. 다음 이야기부터가 전개입니다. 길은부터가 전개예요. 길은 그전보다 넓어졌고 바닥도 평탄하였다. 비 나오면 진흙에 헤어날 수 없었는데 복판으로는 자갈이 깔리고 어떤 목은 좁아서 소바리가 논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기 십상이었는데 바위를 갈라내어서까지 일매지게로 넓은 길을 닦아졌다 라고 돼 있어요. 지금 모르는 말이 너무 많죠. 보시면 길은 그전보다 넓어졌고 바닥도 평탄해졌다. 비가 오면 진흙에 헤어날 수 없었는데 복판으로 그러니까 가운데 자갈이 깔리고 어떤 목은 좁아서 소들이 짐을 지고 갈 수가 없었는데 바위를 갈라내서까지 고르게 다 가지런하게 넓은 길로 닦았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을이 정성스럽게 관리가 됐어요. 옛날이랑 조금 달라진 거지. 창섭은 이럴 줄 알았다면 정거장에서 자전거라도 빌려서 타고 올 걸 하였다. 지금 이렇게 고향이 좀 잘 관리돼 있을지 몰랐던 거야. 눈에 익은 정자나무 선 논이며 돌각담을 두른 밭들도 나타났다. 자기 집 논과 밭들이었다. 논둑에 선 정자나무는 그전부터 있은 것이나 밭의 돌담각들은 다 아버지께서 손수 쌓으신 것이다. 아버지는 그러니까 마을 일에 항상 솔선수범하시면서 마을이 좀 잘 관리될 수 있게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정성스럽게 관리된 마을 풍경이고 창섭의 아버지는 근검으로 근방이 소문난 영감이다. 부지런하고 검소해서 이렇게 소문난 영감이에요. 이렇게 근데 창섭의 아버지는 근검으로 소문났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바로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한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이 직접 제시고 얘를 같은 말로 요약적 제시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또 배웠던 다른 말로 말하기 방식이라고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인물의 직접 제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나 자기 때에 와서는 밭 하루가리도 늘리지 못한 것으로 소문난 영감이다. 왜? 이익을 쫓지 않았으니까 그냥 땅을 열심히 가꾸기만 하시는 거예요. 곡식값보다 다른 물가들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전대에는 모르던 아들의 유학이라는 것이 큰 부담인데다가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나를 부자 소린 못 들어도 굶는다는 소리는 안 듣고 살도록 물려주고 가셨다. 도닥도닥 탐내 모아서 뭐라니 할아버지께서는 소똥을 맨손으로 움켜다 넣으시던 돈 어머니께서 멍더를 손수 이룩하신 밭을 더 겉눈으로 기름진 밭이 되도록 노력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그 땅을 더 늘리지 못한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논밭을 늘리지 못한 이유 첫 번째는 물가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아들이 유학을 갔고요. 의사가 될 거니까. 그다음에 논밭을 늘리는 것보다 물려받은 땅을 더 고르고 기름지게 하는 것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돈을 더 모으진 못한 거야. 정성 들여서 이룩한 논과 밭을 더 정성으로 키우시는 거죠. 되도록 닭달만 해가기에도 내겐 벅찬 일일 게다.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논밭을 늘리는 것보다 물려받은 땅을 기름지게 하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논밭을 늘리지 못했어요. 하고 저렴해 쓰고 항상 절약해서 쓰고 그 다음에 아껴 쓰고 남은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또 품을 몇씩 들여서까지 삐뚤은 논배기를 바로잡고 밭에 돌을 추려 바람막이로 답을 두르고 개울에 둥막이 하기를 했어. 남는 돈이 생기면 땅을 위해 사용했어요. 그걸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썼고
그러다가 아이들이 의사가 된 이후로는 아들 학비로 수단모까지 들여서 동네 길까지 전부 다 닦아놓았대요. 읍길과 정거장 길까지 닦아놓은 거야. 마을이 그렇게 잘 관리가 된 건 전부 다 아버지 덕분이었던 거죠. 남는 돈으로 마을의 땅을 또 가꾸는 데 사용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땅을 소중하게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논밭을 늘리지 못한 거야. 내 이익을 쫓는 사람이 아니니까. 남을 주면 땅을 버린다고 여간 근실한 자국이 아니면 소작을 주지도 않았고 소를 2필이나 메고 일꾼을 3명씩이나 두고 적지 않은 전답을 전부 다 자농으로 스스로 다 케어했대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자작농 스스로 다 농사를 했다는 거야. 버티어왔다. 실속이 타작만 못하다는 둥 일꾼 셋이 저희 농사를 해가지고 나간다는 둥 이해만을 따져 비평하는 소리가 많았으나 창섭의 아버지는 땅을 위해서는 자신의 이해만으로 타산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임자를 가진 땅들이라 곡식은 거둔 뒤 그릇만 남은 논과 밭이 돼 그 바닥들의 고름, 그 언저리들의 바름, 흙의 부드러움이 마치 시루떡 모판이나 대하는 것처럼 누구의 눈에나 탐스럽게 흐뭇해 보였다. 이 땅이 너무 좋은 땅인 걸 모두가 알 수 있을 만큼 너무 좋게 관리를 하신 거예요. 자기의 밭과 논 전답을 모두 다 자농으로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근데 중간에 여기 이해만 따져 비평하는 소리들이 많아. 그러니까 아버지는 땅을 이해타산적 가치로 여기지 않는데 이해만 따져 비평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조적인 관점이 등장하죠. 이해만 따져 비평하는 소리가 많았으나 이건 대다수의 일부 사람들. 근데 아버지는 이해만으로 타산하려 하지 않았던 거니까 땅을 대하는 이런 관점들이 드러난다고 보시면 돼요. 땅을 이렇게 소중하게 대했기 때문에 이런 땅을 팔기에는 이런 땅을 팔게 하려는 게 창섭의 목적이죠. 아무리 수입은 몇 배나 더 나은 병원을 늘리기 위해서라고 하나 아버지께 미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창섭도 알긴 아니까요. 그러니까 미안할 수밖에 없었나. 그러나 잡히기만 해가지고는 3만 원의 돈을 만들 수가 없었고 돈을 만들려면 무조건 땅을 팔아야 됐어요. 서울서 큰 양관을 손에 넣기란 돈만 있다고 아무 때나 해결될 게 아니니까 지금이 너무 좋은 때인 거죠. 그러니까 창섭은 무조건 땅을 팔려고 설득할 거야. 왜냐면 창섭은 땅을 경제적 이익수단, 돈벌이, 부동산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버지께서는 내년이 환갑이시다. 어머니께서는 해마다 기침이 도신다. 진작부터 내가 모셔야 했을 거다. 그런데 내가 시골로 올 순 없고 천생 부모님이 서울로 와야 된다. 한 동네서도 땅을 당신만치도 못 거둘 사람에겐 호적을 주지 않으셨다. 땅 전부를 계속 볼게요. 땅 전부를 소작을 내어 맡기고는 서울에 가 편안하게 계실 날이 하루도 없을 게다. 아버지의 말년을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땅은 전부 없애버릴 필요가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 땅 파는 일이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부모님을 위한 일이라고 합리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늙으신 부모님을 내가 부양해야 되는데 자신은 시골로 올 수 없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서울로 와야 되고 소작을 맡기고 서울로 가면 얼마나 답답하실 거야. 그 땅이 망가질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땅을 파는 게 아버지에게도 나에게도 좋다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합리화하고 있는 거죠. 땅을 소중하게 여기는 아버지랑 땅을 팔기를 원하는 창섭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제 인물의 대립이 드러날 거야. 그래서 아버지는 땅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아들에게 땅은 그냥 돈벌이의 수단일 뿐이니까. 창섭은 샘말에 들어서자 동구에서 이내 아버지를 베일 수 있었다. 아버지는 가에는 살얼음이 잡힌 찬물에 무릎까지 걸고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을 죽여 돌다리를 고치고 계시었다. 어떻게 갑자기 오느냐? 네, 좀 급히 여쭤봐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빠한테 말을 걸고 있어요. 마을 전체의 편의를 위해 앞장서고 계시고 동구에서 동네 어귀에서 이제 아버지를 뵀어요. 얘 왜 왔냐면 땅 팔자고 하려고 왔지? 그래 먼저 들어가 있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동네 사람 수십 명이 쇠고삐 2기장을 흘러내려간 다릿돌에 동아줄을 얽혀 끌어올리고 있었다. 쇠고삐라는 건 소의 굴레에 머리 메어서 끄는 거고 기장은 길이를 얘기한다고 단어 적혀있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울은 동네 복판을 흐르고 있어서 아래 위로 징검다리 서너 군데나 놓였으나 하룻밤 비에도 일수 넘치어 모두 이 큰 돌다리로 통행하던 것이었다. 창섭은 어려서 아버지께 이 큰 돌다리의 내력을 들은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다. 돌다리 매우 중요한 거라서 돌다리 한번 동그라미 치고 별표 한번 쳐볼게요. 돌다리에 별표 칠게요. 너 이 증조부님이 돌아가시어서다. 상소에 상도를 해오는데, 그러니까 무덤 앞에 놓는 큰 돌 있잖아요. 그걸 해오시는데 징검다리로 그 무거운 돌을 건너올 수 있어요? 징검다리 다 무너지지. 그러니까 그때 조부님께서 다리를 이렇게 널쩍하고 튼튼한 돌다리로 만들어 온 거래. 돌다리를 만든 사연이 나왔죠. 돌다리가 이때부터 나온 거야. 증조부님 때부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 후 5, 60년 동안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어 오랜 세월을 안정감 있게 견뎌왔는데 몇 해 전에 어느 장마에 어찌된 셈인지 가운데 제일 큰 장이 내려앉아서 떠내려간 것이야. 두께는 한 자는 시라고 폭이 6자, 길이가 10자가 넘는 자연석 그대로라 엄청나게 큰 거라 여간 몇 사람의 힘으로는 손을 대일 염두도 안 났는데 더구나 불과 몇십 보 내에 이렇게 다 무너졌는데 건널 수가 없었으면 어떻게든 만들었을 건데 면회 보조를 얻어서 뭐가 생겼냐면 나무다리가 난간까지 달린 나무다리가 놓인 길이라 이 돌다리는 사람들한테 잊혀진 채로 던져져 있었던 거래요. 나무다리에 세모 쳐볼게요. 돌다리는 좀 더 튼튼한데 나무다리는 좀 덜 튼튼해도 쉽게 만들 수 있잖아요. 편리한 물질 물면 근대적 가치관을 상징하는 게 바로 나무다리예요. 이 돌다리는 동네 사람들한테 완전히 잊혀진 건데 이 돌다리가 옛날에 그 전통적인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고.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새로운 문물의 전통적 문화가 밀려나고 있는 게 드러나는 거지. 나무다리 때문에 사람들이 돌다리를 전부 다 잊고 있었으니까요. 이 돌다리는 완전히 잊혀진 채로 던져져 있었대요. 여기까지가 발단 끝났고 전개 부분이에요. 전개 부분에 돌다리를 고치고 있는 아버지를 만난 거죠. 위기부터가 이제 집에 들어가니부터가 위기인데 위기 부분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왜 땅을 팔고자 하는지에 대한 창섭이의 얘기가 나오고 아버지가 그걸 반대하면서 땅에 대한 가치관에 대립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지금까지 내용 중에 정리할 건 나무다리랑 돌다리에 대한 대립을 알아주시면 돼요. 나무다리는 돌다리보다 만들기 쉽고 다리는 건널 수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 담겨 있지만 좀 불안정하고 편리한 물질 문명이면서 근대적 가치관을 상징하고 있고요. 돌다리는 만들기 어렵죠. 그리고 가족의 추억과 역사 이런 게 담겨 있고 안정적이고 잘 변하지 않아요. 이런 전통적 가치관을 상징하는 게 돌다리가 되겠죠. 나무다리에 세모 쳤었고 돌다리에 동그라미 쳤었던 거 대조 표시 기억하시고 어떻게 대립되는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위기 부분부터 이어서 할게요. 112페이지 위기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다시 복습하시고 뒷부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